안녕하세요, 엔시핀입니다. 네, 오늘은 날씨가 화창해서 또 플래그 스텝 가든에 나와 있습니다. 네,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제가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멜버른에 와서 한 달 동안 총 얼마의 돈을 썼는지, 도대체 어디에 그런 돈을 썼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상세하게 조금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가지고 오늘 영상을 찍게 됐고요. 벌써 지금 제가 멜버른 온 지가 2달 거의 다 돼가고 있어요. 지금 한 7주 가까이 됐거든요. 아마 이번 주만 지나면 이제 2달 다 채우는 걸 텐데 시간이 정말 빨리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체감상. 그래서 원래 이 영상을 최대한 좀 빨리 찍으려고 했는데 요새 일을 좀 빡세게 하다 보니까 영상을 계속 찍는 걸 미뤘다가 오늘은 꼭 찍어야 될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우선 또 결과부터 말씀드리자면은, 저는 멜버른에 도착해서 제가 한 달간 지출한 금액은 총 1,600불이고요 하나로 환산했을 때 한 130만 원 정도 될 것 같아요, 한 달간 지출한 내역이. 네, 사실은 이제 제 영상을 다 보신 분들은 아실 수도 있겠지만, 저는 맨 처음에 이제 한국에서 떠날 때 총 100만 원을 환전해서 왔거든요. 그 당시에 1,230불이 되었고, OUD 달러로. 네, 근데 사실은 이제 여기 와서 그 돈이 좀 부족해서 추가적으로 해외 송금을 더 받았어요. 그래서 이게 나름 저도 아낀다고 했는데, 네, 그러지 않았나 봐요. 아니, 이게 그러지 않았던 건지 아니면 잘 못 아꼈던 건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제 기준으로는 100만 원으로는 부족해가지고 50만 원을 추가적으로 더 송금을 받아서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크게 카테고리를 좀 정리해 보자면은, 첫 번째가 이제 반값을 지출한 내역이고, 두 번째가 이제 그 콜스나 한인마트에서 쇼핑을 한 내역, 이제 세 번째가 따로 이제 간식 비용, 네 번째는 이제 제가 이 카드를 발급받기 전에 현금을 쓰는 내역이 있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거는 제가 영수증을 못 남겨놔가지고 딱히 정확하게는 파악이 잘 안 되지만, 아무튼 이게 총 4가지의 카테고리로 분류를 할 수가 있고요. 네, 그러면 첫 번째로 반값으로 지출할 내역은 제가 지금까지 한 930불 정도가 되고요. 여기에는 당연히 보증금도 포함된 가격에 대략 5주치 정도, 네, 반값입니다. 저는 지금 한 주에 130불을 내고 있는데, 네, 이 정도 비용이 지출하게 됐네요. 그래서 보면은 총 지출에서 절반 이상이 반값을 차지해요. 그래서 물론 익히 들었다시피 반값이 되게 비싸다는 거, 네,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가 있고, 저 같은 경우 이제 130불인데 보통 멜버른 평균 반값이 150에서 160불 정도 하거든요. 그러면은 아마 한 달에 저보다 100불 정도 더 지출하시게 될 거예요. 두 번째는 식재료 쇼핑비로 230불 정도를 썼는데요. 저는 한인마트랑 콜스 두 군데를 왔다 갔다 하면서 물건들을 사곤 했는데, 일단 평균적으로 한인마트에 갔을 때 더 많은 돈을 썼던 것 같아요. 왜냐면 기본적으로 이제 조미료, 고추장이라든지 된장, 김치, 쌀 이런 거를 이제 사다 보니까 한 번 한인마트 가면은 항상 40-50불씩은 썼던 것 같고, 콜스는 평균적으로 한 20에서 30불 정도? 네, 확실히 차이가 많이 났고요. 그리고 저는 오로지 이제 거의 식재료를 사는 데만 돈을 썼고, 이외에는 뭐 섬유유연제랑 휴지, 이거 2개밖에 산 건 없어요. 왜냐면은 저는 한국에서 올 때 기본적인 한 달치 생활용품은 다 챙겨왔거든요. 뭐 샴푸, 폼 클렌징, 치약, 쉐이빙 폼, 면도기 날, 각종 등등등 내가 씻을 때 쓸 수 있는 것들은 다 챙겨왔기 때문에 일단 그거에 대한 지출은 한 달 동안은 없어서 아마 돈을 좀 더 아낄 수 있지 않았나 싶어요. 왜냐면 이게 또 막상 이제 샴푸나 이런 폼 클렌징 이런 걸 살라고 이것저것 사다 보면 또 돈이 나가거든요, 꽤나. 그래서 챙겨올 수 있으면 챙겨오는 걸 전 추천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간식값인데요. 제가 원래는 한국에서 이렇게 막 간식을 챙겨 먹고 막 단 거를 먹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여기 오니까 이상하게 그런 단 게 좀 땡기더라고요, 단 게. 그래서 이제 과자나 이런 좀 짭짤한 거 하는 비용으로 한 90불 정도 쓰게 됐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또 맥주도 사는데 돈을 좀 썼습니다. 왜냐면은 멜버른 물가가 원래 비싸긴 하지만, 또 이제 술 쪽으로 생각해 보자면은 바에서 한 잔을 먹는데 한 15불에서 20불 가까이 해요. 엄청 비싸죠. 네, 그래가지고 저 같은 경우에 이제 술 주류점에 가가지고 하이네켄을 이렇게 사다가 그냥 이제 저 혼자서 가볍게 마시고는 했었죠. 네, 그래서 이 비용이 한 90불 정도 간식 비용이 나왔네요. 네, 잠깐 이거 햇볕이 들어와가지고 너무 역광이 돼서 자리를 잠깐 바꿨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말씀드리자면은, 간식비 다음에 생각보다 많이 나간 것 중에 하나가 머리 자르는 비용이었어요. 헤어 커트비. 저는 그래도 한 20에서 한 25달러 정도까지는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 이게 35달러를 하더라고요, 한번 그냥 커트를 받는데. 그래서 한국 돈으로 따지면 이게 얼마야?
3, 8, 5, 40 거의 한 3만 원 정도 가까이 되는 3만 원 좀 더 넘는 비용이 들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조금 예상치 못한 과도한 지출이 되었고, 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네 번째 기타 내역인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카드를 받기 전에 현금으로 썼던 내용이라서 제가 정확하게 기록을 해놓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300불 안에는 제가 백패커스를 연장했던 거 3일 연장한 비용 한 100불 정도가 포함되어 있고, 제가 또 이제 와서 6일 동안 백패커스에 머물면서 6일 동안 이제 사 먹었던 음식 비용, 제가 레스토랑에 가서 사 먹거나 아니면 이제 편의점이나 이런 가게에서 사다가 밥을 해 먹었던 비용이 포함되어 있고요. 그리고 멜버른에 도착해가지고 이제 이전에 이제 학원에서 같이 공부했었던 지인들도 만나기도 했어요. 그러면 이제 그 지인들을 만날 때 먹었던 이제 그런 비용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마이키 카드 필수적으로 사야 되기 때문에 마이키 카드를 샀던 내역, 아마 이런 비용 짜잘짜잘한 내용들을 다 포함하면 한 300불 정도 그렇게 썼던 것 같고, 그렇게 따져보면은 제가 엄청 아껴가지고 생활한 편은 아닌 것 같아요, 솔직하게 말하면은. 그리고 저 유튜브 채널 보시면 알겠지만 저는 집에서 밥을 되게 많이 해먹기 때문에 그 재료 비용도 생각보다 꽤 많이 들어갔고요. 그래서 일단은 제 기준에서는 초기 자본은 못해도 한 150만 원 정도를 환급해 와야 되지 않나, 한 150만 원에서 200만 원 정도 차이가 조금 여유 있을 것 같아요, 아마. 하지만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정해진 답은 없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쓰긴 했지만, 뭐 예를 들어서 처음에 먼저 이제 세컨 비자를 얻기 위해서 처음부터 공장을 먼저 가시는 걸 목표로 하신 분들은 아마 100만 원도 필요 없을 수도 있어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왜냐면 바로 오자마자 공장이나 농장을 구해서 그쪽으로 이제 바로 들어가서 바로 일을 시작하게 되면은 사실상 100만 원도 필요 없을 수 있고, 이 완전 반대로 잡을 저처럼 이제 좀 최대한 빨리 구할 목적이 아니시고 처음에 조금 여행도 하면서 이것저것 둘러보고 즐길 것 좀 즐기다가 천천히 잡을 구해야겠다라고 목표를 가지고 오시는 분들은 저보다도 더 많은 비용이 필요하겠죠, 초기에. 그래서 이거는 이제 워홀을 올 때 어떤 목적을 가지고 오느냐에 따라서 그 비용이 다 다를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그랬다시피 워홀을 이제 처음에 오기 전에 엄청 망설이죠. 도대체 이 초기 자본을 얼마를 들고 가야 될까 하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 만약에 본인이 여유가 된다면은 최대한 여유 있게 가지고 오시는 걸 추천드리고, 근데 너무 또 여유가 없으시다면은 제가 말한 것처럼 일단 저처럼 목표를 가지고 온다는 전제 하에는 한 150만 원에서 200만 원 정도 환전을 해서 오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하지만 이 금액으로도 제가 봤을 때는 못해도 2달 안에는 일을 구하셔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이게 반값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이후부터는 조금 경제적으로 곤란해질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게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최근에 2019년도에 호주 법이 개정되면서 이제 워킹 홀리데이 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본인 명의로 된 계좌에 이제 최소 500만 원이 확인이 되어야만 이제 비자 승인을 내준다고 해요. 네, 그래서 왜 갑자기 이렇게 법이 바뀐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앞으로는 호주에 오려면은 초기 자본으로는 500만 원 이 있어야 된다는 거. 네, 이 부분을 이제 바뀐 법을 꼭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뭐 호주에서 호주 초기 자본 100만 원으로 살아남기 이런 건 이제 다 개소리입니다. 네, 이제 돈이 없으면 호주로 올 수가 없어요, 법이 바뀌어서. 그래서 간단하게 결론을 내자면은, 첫 번째, 호주에 와서 지출하는 비용의 경우에는 본인이 어떤 목표를 가지고 어떤 계획을 세워서 워킹 홀리데이를 오느냐에 따라서 상대적으로 그 비용이 낮을 수도 있고 높아질 수도 있다는 점, 그래서 본인 기준에 맞추셔야 된다는 부분이고요. 네, 이제 두 번째로는 호주 법이 개정돼서 워킹 홀리데이 비자를 받으려면은 최소 500만 원이 확인이 되어야만 비자를 받을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세 번째는 생각보다 반값이 너무 비싸다는 점. 그래서 네, 이 지출되는 비용이 본인이 생각한 기준보다 이게 훅훅 나가요, 진짜 2주라는 시간마다. 그래서 이것도 이렇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사실 제가 이 영상을 찍는 이유는 이제 첫 번째로는 여러분들한테 이제 호주 생활이 어떤 식으로 지출이 이루어질까에 대해서 서로 이제 공유를 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어요. 왜냐면 저도 호주를 오기 전에 얼마를 내가 쓸지에 대해서 감이 안 잡히니까 누군가 이런 얘기를 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처음부터 이런 거는 다 공유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와서 지금 영상을 찍게 된 거고, 두 번째 이유는 저 스스로도 아직까지 이 물가의 기준이 잘 잡히지가 않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100달러 하면은 이게 많은 건지 적은 건지 잘 모르겠고, 뭐 그보다 50달러 이래도 막상 장 한번 보고 오면 한 50달러 이렇게 찍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어떻게 보면은 뭐 적은 비용 같기도 한데 또 어떻게 보면 또 많아 보여.
그래서 이게 아직까지 감이 잘 오질 않더라고요, 이 경제관념에 대해서. 그래서 지금 계속 영수증도 모아가면서 가계부도 쓰고 이제 수입과 지출 내역에 대해서 계속 정리를 하고 있긴 한데, 이게 아무 생각 없이 돈을 쓰다 보면은 정말 한도 끝도 없이 계속 쓰게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본인이 조금 세이빙, 저축을 하고 싶은 마음이 또 있으시다면은 이런 거에 대해서도 좀 한 번 더 생각을 하고 계획을 하신 후에 계획된 소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다 말씀드린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한 달 동안 돈을 어떻게 썼고 얼마를 썼는지에 대해서는 다 말씀드린 것 같고, 그러면은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또 다른 주제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See you!